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급으로 상황실장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전, 세종 이렇게 서로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응급의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발표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윤슬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대전, 세종이라는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풀어가실지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지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중앙급으로 센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황실에서 지금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는 개선 방안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급으로 센터 안에서 상황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7개의 상황실이 있고 그 상황실들이 어떻게 해서 왜 설치됐는지에 대한 배경도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그를 위한 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지원센터 선생님들 통해서 발표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중앙응급의료 센터는 350명 정도 되는 많은 직원들이 이 응급의료 서비스의 국가 내 적정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에서 근거된 다양한 법적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황실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응급실 간의 어떤 이송체계에서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 등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들, 그리고 국내 재난의 발생 시에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들, 이 업무를 저희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7개가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3개의 실 17개 팀 17개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운영돼서 서울과 지역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관할하고 있는 이 7개의 상황실은 10년 된 저희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작년에 신설된 6개의 광역응급의료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급의료 상황실은 2014년에 신설되어서 당시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된 아시다시피 이제 재난의료 대응, 재난응급의료 대응 측면에서의 어떤 기관 간의 조정 그리고 재난의료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4년에 신설이 되어서 운영을 했고 중앙급의료 상황실이 개소돼서 운영될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상황실이 재난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에서 의료 부분의 사안들에 적절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증 응급 환자 응급실 간의 전원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중증 확진 환자의 병원 배정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중앙급의료 상황실에서 수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국가적인 또 필요에 의해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불편하게 다들 생각하실 많은 문제들이 대두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가 병원을 잘 못 찾아서 환자의 지연 문제로 치료에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들은 사실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게 두드러질 때마다 국가에서는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고 사실 코로나 이후로 그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 22년, 23년에 걸쳐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 수준의 응급실 병원 선정 지연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각도로 방안들을 마련했고 그 중에 하나가 지역 단위의 상황실을 구축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사실 119 병원 선정 지연의 문제가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최종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는 또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은 2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응급실에서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또 역시나 계속 발생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실 구축이 절실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저희가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상황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과제가 생겼고, 이를 24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년 2월에 이제 의사 집단 행동이 발생하면서 맞서 말씀드린 문제는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자칫 잘못 아시는 분들이 저희 광역 상황실이 의정 사태 때문에 생겼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119 병원 선정 지연의 문제, 그리고 병원 간 전원의 비율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준비하던 중에 의정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달 일찍 개소하게 된 격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개소 당시에는 전국에 4개의 상황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실제로 4개를 운영을 했더니 경기 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제 경남 쪽 지역에 너무 환자군의 접수가 많아서 그쪽 지역을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현재 6개의 상황실이 운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상황실이 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하는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119가 이송하고 있는 중증 응급 환자, 그 중에서 프리케이타스 1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중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넘어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환자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공동 대응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청과 복지부가 협의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전원 부분은 응급실에 제실 중인 환자 중에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기능적으로 그리고 처치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그래서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전원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선정 업무는 당연히 구상센터와 주로 소통하게 되고, 전원 조정 업무는 응급실 간 소통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상시로 상황의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그리고 저희 상황실별로 공중보건의들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공중보건의 중에 누군가 상황의사가 항상 상주해 있고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상황요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접수받으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후보군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 네트워크들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들이 1차적으로 대상군을 선별하는 데 활용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단위, 순환당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단위 역량 조사라든지 이런 저희 중앙센터의 상황실 외의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네트워크들이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타 전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네트워크 사업군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환자가, 해당 접수된 환자가 가장 가기 좋은 환자군에 필터링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료기관 후보군을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장 근거리의 병원부터 해서 전화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 이거를 시스템으로 안 하고 전화로 합니까? 라는 질문들도 가끔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따라서 전화를 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기를 선호하는 데도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의료기관으로 전화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주로 상황요원들이 수행하게 되고, 119 병원 선정은 조금 더 시급하게 병원 선정을 해야 되는 프리케이타스 1단계이므로 상황의사도 함께 병원 선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정보군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집하는 실시간 병상 정보, 중증질환 진료 가능 정보, 이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종합상황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도 의료기관들 대상으로는 의료기관용 종합상황판으로 인트라넷에서 검색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외견 UI UX가 좀 변경돼서 보이는 화면은 조금 변경된 걸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소 5분
단위 정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 병상 정보, 응급실이나 일반 병실,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병상 정보를 수집받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27개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 가능 여부들을 최소 8시간 간격으로 수기로 업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장 먼저 활용되는 네트워크 정보들일 겁니다.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잠깐만요, 포인터가 되죠? 상단에는 이제 병상 정보들, 상단에는 지금 중증 응급 질환 가능하면은 이제 초록불, 그리고 불가능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중증 질환에 대해서,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해서 진료 가능 정보들이 명시가 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응급실의 현재 병상 수 대비 지금 가용 가능한 병상 수가 표출되게 됩니다. 국민들도 저희가 지금 포털 서비스에 이제는 종합 상황판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올 거고, 내 손 안에 응급실이라는 명칭으로 검색하시면 누구라도 접속해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의료기관들은 대개는 이제 저희 인트라넷으로 들어오셔서 전화번호가 표시된 좀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화면으로 검색해서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 상황실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중앙급의센터에서 수집하는 순환당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6개 질환군, 이제 직성 대동맥 증후군부터 해서 소아비뇨기과, 최근에 더해진 소아비뇨기과 응급질환까지 지금 현재 6개 질환군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순환당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소아위장관 출혈 이물질은 시범 사업으로 일부 기관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군은 아마 의료기관으로도 아마 별도로 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으로 등록된 병원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중앙급의센터에서는 이제 18개 구분 42개 항목에 대해서 진료 가능 정보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 조사는 주로 명절에 주로 시행을 해왔었는데 2024년 2월 의정사태 이후로는 계속 비상진료 기간 동안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진료 가능 정보들을 통해서 해당 질환이 지금 진료 가능한지 여부들을 확인해서 그 정보를 저희의 전원이나 병원 선정을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네트워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추가된 이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원 사업들에 포함된 30여 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들도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응급의료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24시간 외과계 병원 응급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들의 네트워크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의 네트워크 인센티브 사업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저희 쪽에서 포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수한 것은 아마 나중에 발표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병정책과에서 중앙심내센터랑 같이 하고 있는 이 중증 응급 심내혈관 질환 네트워크 사업들도 저희 상황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상황실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게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 활용하시는 이제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급성 대동맥 증후군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저희 상황실 업무와 함께 병행해서 이 네트워크의 의료진들이랑 저희 상황실에 접수된 환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9월 달부터는 이제 상시 운영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의료과에서 수행하는 산모 신생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병원 선정 공동 대응 사업을 수행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분만이 사실 작년 추석 이후로 좀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대두되었었고, 사실 일선 소방에서도 그렇고 의료기관에서도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분만 환자들인데요. 관련해서 이 모자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1월 명절과 5월 연휴 때 이 그쪽 전담팀을 운영해서 이 해당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였었고, 이 사업은 9월부터는 조금 상시화로 적용이 되어서 이 산모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중앙급으로 상황실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되게 많은 네트워크들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통합해서 쓰지라는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저도 설명하다 보면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너희 이걸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관리 시스템은 저희 상황실에서 업무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는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원, 그리고 병원 선정, 그리고 재난 대응,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응급의료 24시간 모니터링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프로그램 안에 해당 네트워크 사업들이 필터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필터링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병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엔드 OR 조건들이 만족되는 병원들이 리스트업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에 구축을 해놓았고, 그렇게 리스트업 됐을 때 근거리 순, 그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컨택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들과 저희가 가진 자원 정보를 가지고 재난, 그리고 119 병원 선정 공동 대응, 그리고 전원 업무에서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거니와 이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바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도 저희가 하는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 자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자원들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전체 내에서의 응급의료 관련된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질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저희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들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거 느끼시죠? 심내, 산모 이런 특수한 질환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들이 지역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중복 사업들이 많고 운영하는 부처와 운영하는 예산들의 종류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내용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서 중복 투자랑 비효율성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탓하기는 좀 어려운 게 결국에는 잘 안 돌아가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 사업들이 생기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이라서 이게 다 문제고 결국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계가 좀 잘 안 돼서 시너지를 잘 못 만들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처도 다르고 운영하는 체계도 달라서 사실 상황실은 저희는 이제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한꺼번에 접수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의료기관들에서는 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취합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엑셀을 10개쯤 띄워놓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웹페이지를 5개쯤 띄워놓고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들도 지금 현재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자원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중앙센터와 지원단 그리고 지원센터 다양한 데서 자원조사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게 하는 것 때문에 병원의 로딩이 커지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식들도 표준화되지 않았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이랑 관리 체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잘 쓰이는 데와 잘 쓰이지 않는 네트워크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7월부터 시작된 필수 특화 사업, 말 그대로 외과계 수술 사업들, 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됨에 따라서 얼마나 이 시스템들이 잘 쓰여져 있는지 아마 평가가 될 텐데 생각보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활용도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많은 네트워크들이 어떤 단계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중앙급으로 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 센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응급의료 자원 위주로 관리하고 응급의료 자원 위주로 사업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 응급실을 벗어난 외래 베이스라든지 일반 진료 베이스의 모든 네트워크들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황실이 복지부 산하에 저희 센터 안에만 이제 7개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 모든 네트워크들을 전체 합해서 플랫폼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을 상황실에서 좀 많이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의 아까 업무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상의 이 모든 시스템 네트워크들을 통합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시급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시스템 내에서 일부 응급의료 기관과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국가 단위라고 하면 결국에는 복지부에서 만드는 네트워크들 그리고 지역에 또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희 시스템으로 인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유연하게 계속 포함시키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중에 어떤 병원이 가장 최적으로 이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정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기술을 통해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들의 그런 하드웨어의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병원들이 지금 진료하고 있는 진료 수행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에 최적의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R&D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R&D들이 진행이 되면 좀 더 이렇게 뭔가 딱 보기에도 뭔가 수작업 같고 뭔가 번거롭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조금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쉽게 지금 챗GPT에 이런 환자가 있어 어디 가면 좋겠니 하면 딱 어느 병원으로 보내라고 나올 수 있는 어느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잘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수준으로 잘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생성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술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연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상황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119가 주로 대부분 하고 있지만 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을 가기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또 병원을 최종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가기까지 이 전체 과정에서 끊김이 없이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끊기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실의 응급의료나 전체적인 의료 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끊김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